정치 오늘 시작합니다. 노동일 경희대 교수, 김두수 시대정신연구소 대표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처음으로 이제 30%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여권의 핵심 지지 기반이라고 했으면 대구 경북에서도 지지율이 좀 많이 빠졌더라고요. 지지율 하락에 여러 요인들이 있겠습니다만 가장 핵심적인 건 뭐라고 좀 평가하십니까? 이번에 부정적 평가 요인이 여러 가지 나왔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여전히 첫 번째가 이제 인사 문제가 들리고 있고, 소통 부재도 있고, 태도 지적도 있고. 이번에 새로 들어간 걸 보니까 이제 경찰국 신설 문제도 부정평가 요인으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네. 저는 그런 걸 쭉 보면서 일관된 맥락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소통 부재, 소통 부족, 소통 소홀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인사 문제도 가장 높은 부정평가 요인 중에 하나인데, 인사 문제도 대통령실은 대개 이전부터 대통령이 쓰는 겁니다. 원하는 사람을. 네.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설명을 했어야죠. 왜 이런 사람을 써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하고 이런 결과를 가져오려고 한다. 그러니까 조금 이제 지켜봐 주시고 기대해 주시라.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해야 되는데 이렇게 훌륭한 사람 봤어요? 이런 식의 국민들에게 한 것은 대단히 불친절할 뿐더러 대통령으로서의 설명 의무 이것을 부족한 것이라는 것이고요. 또 새롭게 들어간 부정평가 요인이 경찰국 신설인데 이 문제도 저는 이 대하는 태도를 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전 개인적으로는 경찰국 신설 필요하고 당위성이 있고요. 과거 권력에 종속됐던 경찰들을 어떤 제도적 평가 안으로 들여온다는 것이어서 또 행정부 직제는 대통령령 부령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하는 분들도 있죠.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그래서 저는 그분들의 말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그걸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설득하고 설명하고 왜 이것이 필요한지를 이런 절차가 없었어요. 지난번에 국민의힘에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당이 지금 야당인 민주당이 검수완박 법률을 강행 통과시킬 때 비판했잖아요. 예. 절차적 정당성을 어겼다고 해서 똑같은 얘기입니다. 40일간 입법 예고하게 되어 있는데 4일간만 했어요. 할 수는 있겠죠. 무슨 국민생활 직결되지 않은 문제 이런 게 있으니까. 그러나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경찰들의 의견도 듣고 경찰을 위한 것이다. 오늘 대통령께서 지구대 방문하셨죠. 예. 미리 여러 번 찾아가셔서 그분들 의견도 듣고 설득을 하고 그랬으면 저는 14만 경찰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분들의 많은 의견을 굉장히 우호적으로 바꿔놓을 수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건 굉장히 잘못한 겁니다. 국정 운영은 약팽소선이라 했고 작은 생선 다루듯 해야 한다는 것이거든요. 좀 거칠다. 그것이 소통 부재, 소통 부족 이런 걸 지적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입니다. 김두수 대표 말씀도 들어볼까요? 일단 이 흐름을 보면 초기에는 이제 청와대를 용산으로 이전할 때 좀 국민들이 너무 조급하게 뭔가 서두른다 이런 느낌을 줬고요. 그 뒤로는 인사를 너무나 자기 아는 사람 지인 중심에 또 검찰 중심에 한다 이런 이제 평가가 있었는데 이걸 해 나가면서 대통령이 좀 더 국민 이야기를 듣고 뭔가를 좀 반영하고 이런 느낌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점점 약화되면서 지금은 국민들이 대통령의 뭔가 이 대통령으로서의 자질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태도를 넘어서 자질 문제까지를 일단 생각하는 것 같고요. 이런 대통령이 사실 따지고 보면 정치를 한 지 1년 6개월 정도 됐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본인이 지도자로서의 최선을 다한다는 이런 느낌, 국민들이 인식할 때 정말 뭔가 모르는 분야를 여러 소통을 통해서 부족한 거를 뭔가 좀 더 이렇게 보충해 나가고 국가적 과제에 대해서 본인이 침착하면서 거기에 많은 부분을 집중한다 이런 느낌을 줘야 되는데 이 집중하지 않는 느낌까지 이렇게 주는 바람에 그런 부정적 의견이 높아지면서 지금은 구체적인 정책 그러니까 이제 경찰국 신설 문제라든지 거기다가 이제 이번 여론조사 약간 주관식이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바로 대통령의 문자까지 나온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총체적으로 한번 만약 휴가를 가신다면 재점검해서 국정을 새롭게 한번 해 나갈 계기를 잡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예. 연말쯤에는 윤 대통령 지지율이 오를 것이다 이렇게 좀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는데 정확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일단 요 앞뒤 맥락을 보니까요. 지금 이렇게 경제 상황이 안 좋고 우리 국민이 어렵고 이런 건 전 정권이 다
문제가 있었기 최악의 때문에 성적표를 넘겼어요. 예. 그래서 최악이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어렵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미리 깔았는데 국민들이 지금은 그런 이야기하면 너무 남 탓한다고 또 다시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인식상에 뭐 좋습니다. 지금부터 노력해서 2달 뒤에 연말까지 최선을 다하는 뭐 이런 것 이야기는 좋은데 이 지금 현재 어려움의 그 원인을 전 정부 탓으로 하니까 그게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글쎄 이제 뭐 근거 없는 자신감이라고 얘기하죠. 흔히 뭐 저놈 이든 말로 근자감이라고 하는데 글쎄 무슨 근거를 좀 내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제 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도라고 이 지지율이라고 얘기했는데 되게 국정운영 그 긍정 부정 평가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거기에는 그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현 정부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이렇게 폭락하고 있는 것은 집권 여당의 잘못도 아주 굉장히 큰 요인입니다. 지리멸렬하고 집권한 이후에 서로 싸우는 모습밖에 안 보였잖아요.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고 뭔가 정책을 통해서 입법을 통해서 현 정부가 잘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모습은 전혀 안 보이고 지금도 여전하잖아요. 내부 싸움, 지리멸렬함.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 권성동 원내대표가 또 현재 대표 직무 대행이 뭔가를 좀 이런 그 연말쯤에는 오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집권 여당이 환골탈태해서 이러이러한 구체적인 모습을 통해서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겠다. 네. 그렇게 되면 이건 뭐 오를 것이다.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정당 지지도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그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처음으로 이제 동률을 이루었는데 이게 보면은 그 국민의힘은 높았던 지지율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고 민주당은 조금씩 오르고 있다가 만났습니다만 이게 여권발 악재가 컸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민주당이 잘했기 때문일까요? 어떻게 좀 평가하시는지 노 교수님 말씀 들어볼까요? 여권이 지리멸렬하지만 야권도 뭐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계속해서 계속 집안 싸움이고 물론 이제 뭐 야권은 이제 상대적으로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들어서 그런 어떤 서로 집안 싸움을 많이 멈추게 되었고 이제 전당대회를 향해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좀 전열을 정비하는 모양새거든요. 그러나 이제 여당이건 현재 여당이건 야당이건 과거 여당이건 야당인 간에 상대 잘못에 기대는 그런 정치를 해오고 왔고 지금도 그러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계속해서 뭐 선거에서 그랬지 않습니까? 선거는 상대 게임인데 내가 잘해도 상대가 더 잘하면 내가 지는 거고 내가 못해도 상대가 더 못하면 내가 이기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까지 우리는 계속 그런 식의 정치를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지지율도 사실은 별다른 의미가 없는 것이고요. 단지 현재에서 예를 들어서 집권 여당이 너무나 잘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집권한 이제 대통령 취임한 지 100일도 안 됐는데 이와 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어떻게 하면 이와 같은 그 상태를 벗어날 수 있을까 하는 뼈아픈 반성하는 계기로 삼으면 좋겠죠. 저런 것들이. 네,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거대 양당제에 가깝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사이익을 항상 얻는 행태인데 지금 현재까지의 주인공은 여당이었습니다. 국민의힘 내 당대표의 어떤 이런 문제를 둘러싸고 윤리위원회의 어떤 이런 징계 여부를 엄청난 시간을 끌었기 때문에 지지율이 이제 하락할 수밖에 없었고요. 더불어민주당은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그나마 당을 재정비하고 이제 그 새로운 지도 체제를 구축해 나가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 반사이익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투표를 한다면 이 반사이익이 반드시 반대 투표로 나타나는 것은 아직 두고 봐야 될 정도. 이제 일단은 지금 동률을 이뤘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자, 최재해 감사원장이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다 이런 취지로 답변을 했습니다. 오늘 법사위에서 이게 야당에서는 이제 독립기구의 수장이 정치 중립 의무를 좀 망각한 것 아니냐 이렇게 좀 많이 비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뜻을 받드는 기관이다 뭐 그런 취지는 아니겠죠. 그러나 최재해 감사원장이 평생 감사원에서 근무했던 그런 공무원이라고 알고 있는데 감사원법을 설마 모를 리는 없겠죠. 네. 감사원법 2조에 보면 감사원은 대통령에 소속하되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의 지위를 가진다. 그 다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알고 있고. 그러니까 최 감사원장이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김도 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 아닙니까? 내 귀를 의심하게 한다. 다시 얘기해봐라. 이렇게 뭔가 좀 다시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 비슷한 취지로 똑같이 얘기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물론 이제 대통령 전반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서 그걸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런 취지라면 좋은데 어쨌든 취지가 무엇이든 간에 이렇게 개발하는 것은
감사원법을 망각한 그런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바로 최재형 감사원장이 예. 정말로 문재인 정부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한 여러 가지 그 몰성 원전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사해가지고 잘못된 걸 밝혀내서 대통령하고 대립되는 그런 관계를 수있지 않습니까? 그걸 본인이 바로 눈으로 봐왔던 그런 분인데 이런 취지로 발언한다는 거, 이런 발언한다는 것은 그 뜻이 어디 있든 간에 이건 적절하지 않은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민주당 권치승 의원은 그 서해 피격에 대한 국방부와 해경의 입장 번복이 있고 그 윤 대통령의 추가 조사 지시 이후에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한 것 역시 뭐 우연이었냐 과연 이렇게 또 질문을 던지기도 했어요. 이번에 이제 감사원이 정말 발빠르게 이제 감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 건익임도 지금 현재 뭐 감사에 들어갔다 그러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성남시의 개발 문제에서도 감사원에 들어갔다 그러고, 이 문제는 저희들 한 15년 전에 봤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방송과 언론 뭐 기타 모든 공공기관의 감사원들이 나서서 자진 사퇴를 시키는 일이 벌어졌는데, 이 감사원이라고 하는 도구가 일정 권력의 이제 하수인 역할을 해버리면 국민들로 신뢰가 이제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원래 감사원 역할이나 이런 거는 미국은 보면 의회에 소속돼 있고 의회가 이런 그 예산이나 이런 것들 법률로 제정하기 때문에 네. 그 의회의 법률을 회계감사원이라고 의회 소속이 이렇게 하는데, 한국은 70년대부터 개발하는 행정, 그러니까 뭔가 이게 개발해 나가기 위해서 대통령 직속으로 두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다 해서 이제 감사원의 위치가 그런데 역할은 완전히 독립된 기구로서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이걸 망각했고, 이런 식으로 오해가 생기면 감사원을 뭔가의 수단으로 이용하면 국민들의 신뢰가 떨어지면서 대통령 지지율이나 이런 데 오히려 더 뭐 마이너스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됩니다. 자, 국민의힘 얘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배현진 의원이 최고위원직에서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제 뭐 사실은 이게 권성동 원첩 체제가 비대위로 바뀌느냐 이렇게 이제 언론들은 분수령으로 좀 보고 있는데, 권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전원 사퇴가 아니고서는 어렵다라는 그런 해석을 내놨더라고요. 근데 초선 일부 의원들 같은 경우는 비대위 꾸려야 된다 이렇게 또 촉구를 하기도 하고, 이게 집안 싸움이 과연 수습이 되겠습니까 이거? 그러니까 이제 현재 뭐 대통령 지지율, 정부 여당의 지지율 이런 게 속절없이 추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뭔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다. 네. 이건 분명합니다. 과거 정치를 노련하게 했던 대통령들 같으면 이런 때는 뭔가 이제 인적 쇄신이라 해가지고 뭔가 눈에 네. 확 띄는 네. 사람을 바꿨을 겁니다. 사람 바꾼다고 물론 뾰족한 수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눈에 띄는 뭔가 새롭게 뭐 해보려고 하는 것 같다. 이렇게 보여주는 데는 그래도 좀 효과적인 것이거든요. 대통령실도 좀 바꿔야 될 것 같고 실장을 중심으로 해서 집권 여당도 뭔가 새롭게 보여주려면 권성동 대표가 지금 원내대표하고 당대표 직무대행을 함께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너무 버거워요, 사실은. 버겁고 여러 차례 지금 계속 뭐 3번이나 사과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영도 안 서고 그러면 일괄 사퇴하고, 과거 같으면 다 지도부가 일괄 사퇴하고 비대위로 전환하고 또 그 비대위가 이제 뭐 조기 전당대회를 준비하고 이래 가지고 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준석 대표가 지금 고리가 아니고 사고라고 규정했지 않습니까? 그럼 6개월 후에 이준석 대표가 복귀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 또 어떻게 할 것인가 난감하거든요. 그러니까 빠른 속도로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또 최고위원들 사퇴도 배현진 의원이 아마도 다른 위원들과의 깊은 논의나 공감대 없이 혼자 한 것 같거든요. 이러면 또 그것도 역시 지지부진, 지리멸 이렇게 될 거란 말입니다. 인적 쇄신을 해야 되지만 조기 전당대회나 비대위 지정에서 빠른 속도로 뭔가 새로운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것도 제대로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이런 식으로 가는 건.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공감대를 빨리 얻어서 한꺼번에 조금 일사불란까지 몰라도 신속하게 결정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자, 김기현 의원 같은 경우는 SNS에 비상한 시기엔 비상한 조치를 해야 된다라고 적었고, 사실 권대행 체제에 힘을 실었던 안철수 의원도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배현진 최고위원은 사퇴하면서 끊어야 할 것은 끊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지금 상황이 누구에게 가장 좀 유리하겠습니까? 당권 주자 중에. 지금 현재 이 수습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은데요. 문제는 이제 과거에 보면 그 홍준표 당대표 시절에 최고위원이었던 남경필, 나경원, 원희룡 이렇게 모두 3명이 동시 사퇴를 하면서 네.
비대위로 넘어가면서 한번 이렇게 한 적이 있는데 지금은 법적으로는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이준석 당대표의 지위가 이제 이미 살아 있고요. 그럼 이건 오로지 정치적 대타협으로 해서 지금의 상황을 비상의 어떤 시기로 규정하고 모두가 동의하는. 그러려면 윤석열 대통령과 이준석 당대표 그리고 현재 권성동 지금 직무대행까지가 합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뜻을 모아야 하는데 지금은 이제 그래 보이지 않고요. 배현진 대표가 왜 갑작스럽게 저렇게 혼자서 일단 이렇게 사태에 어떤 이런 걸 승부수를 던지는가 좀 의아스럽긴 합니다. 마치 어느 정도 좀 수습돼 나가는 국면이었는데 대통령과의 문자 메시지 자체가 새로운 것을 촉발시키기에는 그 자체가 이 지도 체제에 뭐 이상이 생긴 건 아니거든요. 대통령 지지율의 하락이고 대통령 지지율의 하락은 당으로서의 리스크는 좀 이제 줄어들었고 오히려 이제 대통령실이 혁신해야 할 시기인데 대통령실 혁신은 어디 간 데가 없고 당이 오히려 이제 더 소란스러우니까 좀 의아스럽고요. 일단 지금 이제 빨리 이 사태에서 비대위로 넘어간다면 이 비대위 기간을 어떻게 잡느냐. 비대위가 전당대회 준비를 한다면 12월 중순까지 만약에 전당대회를 하면 잔여 임기밖에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12월 중순을 넘겨야 6개월 조항에 넘어가지 않고 이제 그 임기를 2년을 채울 수 있는데요. 그래서 12월까지의 비대위라면 이게 임시적인 조치인데 그에 대해서는 서로가 어떤 지금 체제는 좀 뭔가 문제가 있으니 좀 바꾸자 이거 이상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뭐 기능 상실을 뭐 그 전원 사퇴로 볼 것이냐 아니면은 과반 사퇴로 볼 것이냐, 뭐 과반을 전체 정원인 9명으로 봐야 되냐, 현재 인원이 7명으로 봐야 이거 갖고도 계속 논란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네, 그러니까 이제 당원 당규 해석에 또 여러 가지 이견이 있을 수 있죠. 지금도 나오고 있고 네. 한 명이라도 남으면 안 된다, 뭐 그렇죠. 와야 되는 게 아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 차이가 하지만 이분은 당원 당규라는 것은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결국 정치적으로 행동해야 되는 것들이죠. 이게 무슨 법도 아니고 뭐 안 지키면 처벌하는 조항이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아까 배현진 위원이 혼자 사퇴할 것이 아니고 최고위원들과의 공감대를 형성을 먼저 했어야 되는 거죠. 그 자리에서 계속 밤새워서는 논의해가지고 공감대를 형성해서 지금 상황 같이 이렇게 가면은 안 된다라는 것을 함께 공감을 이루고 한꺼번에 사퇴하고 그러면 뭐 한두 사람이 반대하더라도 그 사람이 뭐라 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해서 대세를 형성해 가면 되는데 그것도 지금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인적 쇄신이 필요하고 정부여당도 뭔가 새로운 환골 탈태가 필요한데 그마저도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그 지지부진하게 끌고 계속 하다 보면 아까 권성동 원내대표가 뭐 연말이면 이렇게 나오는데 그건 그야말로 희망사항일 뿐이다 하는 생각입니다. 자, 민주당 얘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당대표, 당권 주자들이 좀 3명으로 추려졌고 이재명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강훈식 의원과 그 박용진 의원 2명이 단일화를 할 것이냐 여부가 좀 관심이긴 한데 그와 동시에 이제 언론에서는 가장 이제 김혜경 씨 배우자죠.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해서 조사를 받던 참고인이 이제 숨지는 일과 관련해서 이제 오늘 좀 기자들이 질의응답 과정에서 좀 물어봤더니 좀 별다른 언급을 안 했거든요. 이게 좀 침묵 전략이다. 언론들에서는 이렇게 좀 해석을 하고 있는데 이게 사법 리스크가 결국에는 어떻게, 그러니까 전당대회 판세를 뒤집지 못하더라도 이후에 당에는 영향을 좀 있을 수 있을까요? 네, 이재명 의원 입장에서는 지금 전당대회가 이제 진행되는 과정에 부인 문제가 이렇게 두드러지는 것은 굉장히 악재일 건 틀림없습니다. 이 악재를 이제 지금 현재 본인이 뭐 설명이나 해명을 통해서 이게 개선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침묵 전략을 선택했다 이렇게 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추가적인 수사나 이런 결과들을 볼 수밖에 없는 거, 그걸 이제 기다리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단일화 문제에서는 박용진 의원이나 강훈식 후보 둘 다 지금 이제 약 한 달 정도의 기간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단기적 단일화가 둘 다 뭐 명물은 요구하죠. 그러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는 전국을 순회하면서 순회하는 과정에서 그 지역마다 이제 권리당원들이 투표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좀 빨리 하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하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이 본인들의 뭐 주장이나 어떤 자기의 비전을 이야기하려면 시간을 끌 수밖에 없고 또 단일화를 하는 형식이나 방식이라는 게 유불리가 작동하기 때문에 서로가 그것을 합의하기도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명분은 뭐 단일화라는 이야기를 내걸고 있지만 상당한 시간은 좀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노동희 교수께 마지막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의원이 그 유튜브 방송에서 저학력 저소득층이 국민의힘 지지자가 많다. 언론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한 것을 두고 이제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편가르기 아니냐, 또 언론의 책임으로 너무 무책임하게 떠넘기는 것 아니냐. 어떻게 좀 들으셨습니까, 이건? 그러면 민주당 지지층은 전부 다 고학력 고소득층인가요? 한번 좀 묻고 싶은 분명히 그런 게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언론 책임이라고 좀 전에 질문하신 것 중에 이제 얘기하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재명 의원은 또 불리한 질문이라든지 마음에 안 드는 질문이고 절대 대답을 하지 않죠. 그걸 이제 나중에 가서 언론에게 뒤집어 씌우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런 걸 보면 결국 언론은 누구나 다 지금 이제 뭐 언론이 중요하다는 거 알지만 불리한 건 다 언론 탓이고 그다음에 유리한 건 다 자기 덕분이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재명 의원이 지금 이제 당대표가 되면 아마 또 지금보다도 훨씬 그래도 지금은 좀 이른바 로우키로 네. 대응한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에도. 정말 당대표가 정말 되면 아마 언론을 대하는 태도 지금보다 훨씬 더 냉랭하고 무서운 그런 상황이 될 거고요. 더 큰 권력을 잡으면 더 말할 수도 없겠죠. 그러니까 이건 결국 언론이 어떻게 보도해서 뭐 저소득 저학력층이 민주당 그 국민의힘 지지자가 많은지 이것도 전혀 얘기하지 않는 뭐 그런 근거도 없는 그런 것이고 전혀 동의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인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